나는 솔로 26기를 보다가 현숙 씨가 자신의 로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부로서 입국 심사장에서 줄 서 있는 가운데 안 싸우고 아주 다정하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 딱히 화가 나는 일도 없이 사이좋은 그런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요즘 예능에서 그런 말들이 참 자주 나와요. 싸울 일 없이 조용히 말하는 부부의 모습이 너무 좋더군요 라는 말. 물론 좋죠. 안 싸우고 말이 척척 통하는 거 누가 싫겠어요. 그런데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상하게도 뭐랄까 너무 말랑해서 너무 쉽게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쉬운 말이라서 과연 그게 전부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 순간 떠오른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조선시대 여인 신천 강씨였어요. 가문과 역사 기록에 남은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반듯했어요. 훌륭한 어머니, 어진 부인, 가문을 빛낸 여성. 신천 강씨의 부친은 정삼품 벼슬을 지냈고 아들은 임진왜란 때 충절을 지킨 장수였고 손자는 영의정까지 올랐대요. 승승장구한 가문을 일궈낸 훌륭한 여성의 모습.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977년 청주 비행장 공사를 위해 이장을 하던 중 어느 무덤에서 한 뭉치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무려 190여 통. 그중 120여 통은 신천 강씨가 청주 근처에 살던 딸들과 주고받은 편지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첩에게 붙어서 집안일을 다 맡기니 이걸 어찌해야 하느냐.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다. 속절없다. 이게요, 조선시대에 칭송받던 어진 부인의 속마음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60줄에 미건 말직 하나 얻고는 허세와 자만에 빠져 첩을 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임제에 갔다가 첩이 집안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못볼 꼴을 보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그 분노와 절망을 강씨는 딸들에게 털어놓는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말미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이 편지는 보고 나서 불에 넣어라. 하지만 딸들은 그걸 태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편지들을 오빠에게 온 것까지 착실하게 다 모아서 자신의 무덤에까지 함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막내딸이었는지 큰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머니와 정이 무척 깊었던 딸이 끝까지 그 편지들을 간직했다가 무덤에 넣은 덕분에 그 진실이 수백 년 뒤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그런 그들 모녀 관계에서 저는 멈칫했어요.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삶에 기반한 감정을 드러낸 용기였고 딸들은 그걸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행복하던 모습뿐만 아니라 분노, 슬픔, 고통, 그것까지도 포용했어요. 그 감정의 유대가 너무 강해서 결국 세상 밖으로 그 진심이 튀어나오고야 만 거였죠. 그것도 무려 수백 년이 지나서요.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이런 감정의 유대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의 진심과 서로를 끝까지 기억하고 품어준 선택이 만든 기적이죠. 우리는 흔히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를 최고의 관계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충분히 말한 다음에야 겨우 찾아오는 단계예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건 이미 감정의 내공이 깊이 축적되었기 때문이죠. 말없이 통하는 사이는 말이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말이 쌓이고 쌓여 넘쳐흐른 끝에서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현숙 씨가 말한 조용히 잘 지내는 부부의 모습은 어쩌면 수십 년간의 인내와 눈물 위에 세워졌을 수 있어요. 그렇게 평온해 보이기까지는 오랜 시간 서로의 날카로운 톱니를 갈고 깎아내야 했던 거죠. 갈등 없는 관계는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살지 않아요. 대부분의 커플은 처음엔 서로 맞지 않아서 부딪히고 마음이 어긋나기도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서로를 알아가며 비로소 조금씩 맞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온한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충돌과 조율의 시간을 통과한 결과일 때가 많아요. 신천 강씨는 겉보기엔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고통과 분투가 있었죠. 이혼을 말하기 어려운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도 큰 몫을 했지만 그녀는 첩을 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도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인내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드럽고 달콤한 관계만을 꿈꿉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힘든 것도 함께해야 겨우 맺어지는 거예요. 신청 강씨 여인과 딸들처럼요. 힘들 때일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곁에 함께하는 용기. 그게 사랑이고 신뢰이고 진짜 유대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평온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그에 따른 대가가 필요해요. 때로는 평생을 걸쳐야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평생을 들여도 결국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건 관계의 시작점에서 완성형을 꿈꾸지 말자. 말없이 통하는 사이가 아니라 말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이가 되자. 이런 게 시작점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결혼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더 중요해지는 건 그 사람은 나와 일상을 함께하며 협의하고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역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완성형을 기대하기보다 갈등을 감당하고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인지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천 강 씨의 남편은 미관 말직 하나 얻고는 곧바로 첩을 들이고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애초에 함께 맞춰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얼마나 맞출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턱대고 쉽게 평생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와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태도를 보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상대를 찾기보다 서로를 맞춰가려는 진심이 있는지를 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관계는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